자, 오늘 2시에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에서 탈당과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고한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전에 민주당 의원 129명이 이 탈당을 만류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신당을 멈추고 함께해달라 이렇게 성명을 했지만 뭐 이낙연 전 대표의 발걸음을 멈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나가서 이제 신당을 하게 되면 이제 이미 이제 어제 원칙과 상식위원 3분이 나가서 이제 신당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이 있고, 네. 그다음에 양양자 금태섭 신당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당의 모습이 어떻게 이제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낙연 전 총리 정탄 대표께서 예. 오늘 탈당 선언을 했고, 그럼 어제 탈당 선언을 한 3명의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과 창당 창업을 하게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관심은 이 당이 얼마만큼 세를 확산시켜서 예. 자기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이제 예. 두 번째는 이른바 제3지대에 있는 빅텐트를 칠 수 있는가 여부. 그러니까 기존의 이준석 전 당대표의 정당,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현재 창당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당과의 합당 여부. 예.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또 관심을 끌 것인가가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정치에서의 한 달은 세계 1년입니다. 예.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요. 오늘로 그러니까 이제 90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90일이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에서 1년, 2년의 일이 한 2달 사이에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1월 내에서는 이제 창당 과정에서의 이슈, 그다음에 2월에는 각 당에서 공천에 탈락한 분들의 향방, 예. 과연 이제 제3지에 들어올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슈가 앞으로 1월, 2월의 이슈를 정치적 이슈를 아마 많이 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심력과 이제 구심력이 이제 그 사이 어디에선가 이제 작용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추가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제 배지들 이제 현역 의원들의 어떤 그 참여가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칠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원칙과 상식 의원들 포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략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뭐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가 이번 총선 앞두고 가장 격동의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낙연 전 대표 탈당하고 또 내일은 지금 어제 탈당한 원칙과 상식 3명의 의원과 지금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예. 전 의원, 그다음에 그 정태근 전 의원하고 함께 또 이제 뭔가 그 창당을 모색하는 회견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준석 그 전 대표의 개혁 신당이 개문발차 형태로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20일 전후로 창당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설 전에 예. 설 전에는 창당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명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뭔가 플랫폼 형식으로 제3지대를 이렇게 규합하는 그런 그 세력화를 하는 그런 플랫폼 형태의 당을 만들고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합류하는 그런 방식이 지금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그 얘기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3지대가 함께 모여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 신당까지 해서 벌써부터 뭐 네이밍이 되고 있던 낙준 태양 뭐 이런 식으로요. 금태섭 양양자 신당까지 해서 낙순 태양. 네,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 빅텐트의 전제는 뭐 아무래도 공천 여부, 그다음에 선거제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신당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해서 국민에게 어떤 그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네. 것들이 남아 있어서요. 아직은 이제 설 전까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맞물려서 예. 사실 이제 아까 앵커께서 원심력과 구심력의 예. 그 접촉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현재 신당 창당 세력들의 자기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현재 양당이 자기 혁신을 얼마나 해 가는가 그렇죠. 따라서 이게 상관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기 혁신 충분히 해 나간다면 이 신당이 동력을 잃을 거고요. 그렇죠. 이 자기 혁신을 못 한다면 신당이 가속력을 가지고 수 있다. 예. 이렇게 상관관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떤 그 상관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디가 더 혁신을 더 잘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는 데가 이제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민주당 상황을 잠깐 짚어보면 성희롱 논란으로 이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윤리감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발언 자체를 또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이 뭐 각 당이 마찬가지지만 네. 이제 민주당도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병상에 계실 때 그제 주고받은 이제 문자 메시지에 보면 이제 이걸 좀 상의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내용이 있어갖고 이제 사당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발언은 제가 뭐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본인도 사과를 했고 예. 또 민주당에서는 2차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차태를 들이댄다 이런 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정성호 의원과 뭐 친명계 자장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병상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문자 메시지 오고 간 거.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도 이제 적격 부적격을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 대표가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또 거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와 관련 당직을 맡고 있는 또 정성호 의원이 또 의견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비명계에서 이번에 또 이원 의원이 그 지적을 했던데요. 이건 뭐 진짜 사당 아니냐? 예. 당 대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명계 죽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사실 아무런 상관관계 없다. 현근택 후보와 관련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마 이런 문자가 정상일 겁니다. 전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당 대표가 현근택 그 후보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궁금하니까 병사에 예.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성호 의원이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지요. 예. 이게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정답을 넘어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예, 사당화 논란, 성희롱 논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규명이 돼야 될까요? 지금 윤리감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그 피해 그 여성을 상대로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얘기를 네. 들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만취 상태도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보통 주치자들이 뭐 술 취해서 난 기억 안 난다 이제 그런 몇 가지 또 변명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질지는 이제 감찰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술 취해서 한 말이 기억 안 난다라고 할 거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죠. 정치인들이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100번 잘하다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본인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문자에서 나타난 거 안영환님 말씀하신 거 저도 아침에 다른 방송 정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예.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어떤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거는 다 조금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감찰단에서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칙대로 가야겠죠라는 문자가 오고 갔다면 예. 정말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좀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자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아주 원칙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의 회의적인 시각이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원칙에 맞게 누구의 입김에 작용한다는 듯한 인상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잘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혁신의 고삐를 좀 더 쬐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서 8일 만에 서울대병원을 나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된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요.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대한민국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예.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전쟁 정치 이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이야기 중에서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살림의 정치를 하자. 예. 살림의 정치라는 표현이 가장 와 닿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치, 상대를 살리는 정치, 동료를 살리는 정치를 예. 해야 되는 건데 사실 현재 한국 정치는 적입니다. 사실 여야 관계는 특히 이제 국회에서 여야 관계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를 같이 견제하는 공동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죠. 예. 경쟁자이자 파트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계는 적이 된 거죠. 한 판에서 1등을 놓고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대적 불구하고 공생관계? 그렇죠. 이건 적대적 공생관계가 돼버린 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를 끝내야겠다는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예.
저도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자기도 반성을 하고 성찰하겠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말 사실 이재명 당대표도 그동안 이 증오의 정치의 약한 수혜자입니다.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사이다 발언이라는 게 굉장히 센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는 성찰하고 뭐 다시 생각을 하겠다는 건 참 좋은, 그리고 꼭 실천에 옮겨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우선은 그 증오의 정치 또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의힘과 또 당 내부를 향한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그런 어떤 적대적인 정치랄지 또 누구를 타겟팅하는 정치랄지 그래서 계속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부산 경찰 소방 또 부산대 의료진 서울대 의료진 이제 감사의 인사도 포함이 됐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조성 의원 메시지도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아니래도 응당해야 될 그런 감사의 표시였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게 확실한 피해자이고 살인 미수에 그친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대통령도 정치 테러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상황인데도 이제 수사 결과는 또 굉장히 미진했고 신상 공개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그 일파만파 의혹들을 또 가지고 지켜보게 하는 왜 이 정도로 공개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 번질까봐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각종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를 보니까 부산 민심이 나빠진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이 조금 더 뭔가 적극적인 목소리와 또 얘기를 하고 그 민심에 또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처럼 이제 부산 민심이 좀 더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부산에 가 있죠. 1박 2일 일정으로 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받는 경우 그동안에 이제 받았던 세비를 이제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자. 지금 국회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형법상 금고형 이상 받았을 때,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 300만 원 이상, 100만 원. 100만 원.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죠. 그랬을 땐 그 전에 받은 저 재판 과정에서 받았던 세비까지 다 토해내도록 하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죠? 글쎄 이건 뭐 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예. 것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인 예. 이제 서명이랄까요, 의결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법률가다운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그동안 사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되면은 예. 특히 이제 형사 재판 관련해서 뭐 선거법 위반이야 뭐 기간이 짧습니다만 형사 관련 소송이 걸리면 뭐 4년 내내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국회의원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세비를 받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야당을 겨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야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일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의원은 월급이라도 하지 않아 세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금도 적게 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전체적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특권을 악용하지 말자 그 큰 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 세비 반납에 대해서 야당에 이제 답을 요구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굉장히 이제 혁신안이라고 내놓으면서 재판 동안에 뭐 했던 금고형 이상 이러면서 예. 이제 그 세비 소급해서 다 반납하자 이렇게 내놨잖아요. 답해라 이랬는데 법적으로 이게 그 재판 과정에서도 어쨌거나 의정 활동은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케이스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세금을 그 세비를 반납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원칙의 문제도 있고 이게 이 자체가 위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럼 검사는 누가 견제하느냐? 검찰은 그러면은
영장 기각되면 검사 월급 30% 깎을 거냐. 그리고 만약에 재판에서 무죄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검사는 무죄 나도 사과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들들들 볶아도. 검사랑 결론적으로는. 붙겠군요. 그렇죠. 예. 아무 책임이 없는 이 검찰은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네. 답하라. 이제 이렇게 또 그 맞대답을 했던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 네. 이거 이미 작년에 법안 발의했다. 네. 이 비슷한 내용으로 법안 발의했으니까 21대 국회에서 처리합시다. 논의해서 이런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혁신 방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당론으로는 아니었지만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 논의해서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이 부분도 같이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공관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이제 10명으로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간 인사가 기존에 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선임이 됐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출신 위원장이 됐고 이번에 추가로 9명이 이제 추가됐는데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제 포함이 됐고 장동혁 사무총장, 이종성 의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10명이 구성됐는데 몇 면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글쎄 뭐 외부 인사들은 뭐 저 잘 모르는 인물들이 뭐 많고요. 예. 이제 내부 인사는 당연적인 사무총장, 그다음에 이제 이종성 비례대표 의원이죠. 예. 아마 이제 본인이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 인재영입위원장 뭐 지금 모든 언론 헤드라인이 이철규 의원이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헤드라인 뽑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사실 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이 임명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롭게 들어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서치를 했을 거고 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이철규 의원이 뭐 대통령과 친하니 어쩐 이런 이야기 있지만 그건 당연직으로서 거의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예.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당연직은 아니지만 네. 자연스럽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예. 사실 누구 몇 명보다는 과연 이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현명하게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룰부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에서 룰이 상당히 정해져 있어요. 국민의힘당 아직 그 룰이 명확히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룰을 만들고 또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공정한 룰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그렇게 없어 보이고요. 좀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비관적으로 보세요. 예. 인재영입위원장 직전에 했던 이철규 이제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인사라고 보고요. 그런데 인재영입 1호로 들어온 사람이 박상수 변호사들과의 변호사인데 네. 지금 각종 SNS나 이런 상의 막말과 혐오 발언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인재로 영입이 됐는지, 무엇을 위한 인재였는지, 막말 인재인지 거기서 굉장히 지탄받고 있는데 그 역할을 했던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공천 자체도 참 기대난망이다는 생각 먼저 들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그 연설에서 대통령실과의 당과의 관계가 뭐 수평이냐 수직이냐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은 각자 할 일을 하는 거다. 대통령실이나 당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계 개선이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지하에 거절한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딱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누가 봐도 용산의 마음을 그대로 공천 관리하는데도 투영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네. 우려가 가장 컸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동요도 했던 것이고 또 개혁신당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이제 출범한 거니까 부산에서 발표했고요. 과정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아마 저희가 대다수 국민들이 예상했던 바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상했던 바대로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좀 용산 직할 독립적이지 못할 수 체제 있다. 뭐 이런 거에서 비대위도 구성이 됐고 공관위도 예.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예. 공관위원장이 모든 이 법조인들로 다 도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법조 카르텔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맥락의 말씀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반론을 하신다면요. 이제 일단 두고 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고 봐야 된다? 용산과의 관계는 아무리 용산과의 관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뭐 끊는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선거란 것은 기본적으로 중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에 치는 중간 선거는 현 정권 어느 예. 나라나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사가 어떤 공천을 하더라도 용산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려 하는 게 야당의 선거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대북 정책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쟁점이 되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과거에 뭐 음주운전했는데 뭐 징계를 뭐 받지 않았다, 뭐 자기 자택을 뭐 미국 정유회사에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은 부분, 그 다음에 안보실장 직전에 할 때 이제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던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대북 문제나 현안 같은 것들은 뭐 비공개로 하니까요. 네. 도덕성 검증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아마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뭐 오늘 나온 얘기는 아일랜드 대사 시절에 업무 추진비 쪼개기로 결제한 쪼개기. 의혹들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 대기업 엑슨모빌 자회사의 임대료 받은 것도 뭐 일본에 연구원으로 가 있을 때다 이렇게 지금 변명했는데 보니까 가족들은 또 주소를 옮긴 흔적이 없어서 이것도 또 거짓말로 또 이렇게 변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덕성 검증 철저히 할 텐데 예.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자체가 결정적으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주미대사 하다가 몇 개월 만에 안보실장에서 또 안보실장에서 몇 개월 만에 국정원장으로 이런 방식의 돌려막기 인사가 과연 이 맞는 것이냐. 인사 실패와 더불어서 또 3개월짜리 네. 장관 또 총선 내보내고 예.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인사 실패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예. 아니 의원님. 예. 아무튼 이번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는 달리 이제 공개 비공개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예.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은요 도덕성과 사생활 관련된 것은 비공개로 합니다. 예. 그리고 정책과 관련 공개로 합니다. 모든 모든 청문회가 그런데 우리는 다 공개하죠. 국가정보원장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정책 관련해서 이제 짧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했는데 같습니다.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튼 야당은 뭐 청문회를 해선 예. 중요한 공격이 타켓으로 삼기 때문에 뭐 공격을 하겠지요. 그러나 크게 큰 문제는 없이 청문회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정당당 안영환,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회 라이브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